정민숙 치과의생사입니다. 어르신들이 틀니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니를 어떻게 잘 관리해야 흡인성 폐렴을 방지하고 식사를 잘 섭취하실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니는 밥을 먹고 나서 빼서 닦으셔야 되는데 눈이 잘 안 보이시거나 손이 미끄러우시거나 또는 귀찮으시면 깨끗하게 관리를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틀니를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흡인성 폐렴을 방지하고요. 또 낮에는 틀니를 끼고 계셔야 안전하게 음식물을 삼킬 수가 있고, 주무실 때는 특수 틀니를 말고는 모든 틀니는 다 빼놓으셔야 침이 안전하게 식도로 넘어갈 수 있어서 흡인성 폐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틀니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를 다 하신 다음에는 틀니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틀니를 관리하기 위해서 준비물을 미리 세팅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손 바가지를 하나 준비하시고요. 큰 수건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행주 정도의 크기의 이런 수건을 한 4개, 5개 정도 미리 준비를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손 바가지 안에 수건 하나, 크기가 다른 것도 상관없습니다. 2, 3, 4. 자, 수건이 준비되었고요. 그리고 틀니를 닦는 칫솔이 있어야 되겠죠. 틀니 닦는 칫솔은 시중에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니까 구매를 하셔도 되고, 일반 칫솔을 사용하셔도 좋은데 끝에가 뾰족하게 생긴 부분과 뾰족하지 않고 널쩍하게 생긴 부분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칫솔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다가 놓고요. 플라스틱 컵이 하나 있습니다. 플라스틱 컵은 무엇을 하기 위한 용도냐면 식기세정제를 이용해서 틀니를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식기세정제 용액을 컵에다가 받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여기다 두시고요. 틀니를 보관하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시중에서 판매하는 틀니 용기를 구매를 하셔도 좋은데요. 이 틀니 용기가 아니라도 플라스틱 새 통이라면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뚜껑에 있는 거를 준비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컵이 이렇게 안에 커다랗게 생겨서 이 컵 안에 틀니가 모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큰 컵을 준비를 해서 컵 속에 틀니를 넣고 물을 넣어서 보관을 하셔도 됩니다. 틀니 보관 용기는 따로 구매를 안 하셔도 이러한 용기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어떤 용기도 틀니를 담았을 때 물 밖으로 틀니가 위로 나오면은 안 됩니다. 어떤 용기에서도 틀니를 담았을 때 물이 충분히 잠길 수 있게끔 넣으셔야 됩니다. 틀니는 물고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거나 그러면은 살아갈 수가 없지요. 입속에 들어갔을 때는 침으로 촉촉하게 적셔져 있어야 되고, 이 바깥에 나왔을 때는 반드시 물이나 젖은 헝겊이나 덮어져 있어서 마르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요.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비틀어집니다. 비틀어져서 내 입안에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항상 보관을 하실 때는 물을 담아서 잘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틀니통까지 준비가 됐으면 저는 그 중에 이 컵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틀니를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 화장실에 가서는 세면대에 물을 받는데, 어르신들의 가장 큰 문제인 가정 내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앉아서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수건을 깔고 틀니 칫솔을 하나 준비를 하고요. 오늘은 3가지로 틀니를 닦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첫 번째,
식기세정제로 닦는 방법. 두 번째, 틀니 치약입니다. 이거는 틀니를 닦아주는 치약이에요. 틀니 치약을 이용해서 닦는 방법. 틀니 세정제를 이용해서 닦는 방법. 세 가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식기세정제를 이용하는 방법은요. 컵에 눈곱만큼 식기세정액을 넣으십시오. 눈곱만큼 넣은 다음에 물을 담아서 100배 이상 희석을 시키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칫솔로 휘휘 저으면 여기에 거품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잠깐 봐도 거품이 많이 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밥그릇을 닦을 때 정도의 거품은 나왔거든요. 절대로 원액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헹궈냈을 때 거품이 다 없어질 정도의 아주 약한 정도의 식기세정액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틀니를 닦을 때는 입 안에서 틀니를 꺼냈을 때 이렇게 자, 보시면은 손을 일단 깨끗하게 닦으시고 틀니를 입 바깥으로 꺼내서 수건 위에다 놓습니다. 수건 위에다 놓은 다음에 손바닥에다가 잡으셔야 됩니다. 손바닥에다 잡고 위에서 다 닦으신 다음에 손바닥에다 잡으시고 다시 널찍한 물에 한 번 더 찍은 다음에 자, 넓은 부분을 먼저 좀 닦아주고 치아 사이사이까지 칫솔로 스치고 지나가게끔 틀니를 닦으셔야 됩니다. 옆에다 잠깐 내려놓은 다음에 위 틀니를 잡아서 똑같은 방식으로 닦아줍니다. 넓은 부분을 먼저 닦고 치아 사이는 칫솔이 들어가게끔 내 틀니도 내 치아처럼 치아 사이도 칫솔이 들어가게끔 닦는데 반드시 수건 위에서 닦으셔야 떨어뜨렸을 때 깨지지 않습니다. 뒤집어서 잇몸 부위 들어가는 이런 부위도 꼼꼼하게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닦으셨으면 수건 위에다 잠깐 내려놓고 바가지에 물을 담아서 헹구셔도 되고 화장실로 바로 담아서 가지고 가셔서 세면대에서 헹구셔도 됩니다. 절대 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는 자세로 다니시면 위험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물로 한번 헹궈 보겠습니다. 준비물, 주전자에 물을 담은 다음에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지금 요 틀니를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옆에 준비한 틀니통에다가 집어넣으시고요. 자, 이렇게 물을 넣었을 때 여기서 보시면은 틀니가 물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물을 충분하게 집어넣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뚜껑을 닫고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보관을 하시고 나서 내 입안을 닦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틀니 세정제는 5분 동안 어떤 영향을 가져가 어떻게 세척이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틀니 세정제를 이용해서 틀니를 닦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틀니 세정제는 먼저 물을 틀니 통에다가 준비를 하세요. 물을 충분히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틀니 세정제를 하나를 넣습니다. 거품이 나오기 시작하지요.
거품이 나오기 시작할 때 닦아야 할 틀니를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 틀니 세정제는 5분 동안 담가두시면은 이 알약이 틀니의 표면에 달라붙어 있는 찌꺼기라든가 세균들을 갖다가 깨끗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5분 지난 다음에 바로 꺼내서 물로 깨끗하게 헹궈서 맑은 물에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밤새도록 담가두시라고 하는 알약도 있습니다. 5분 동안 담가야 되는 알약과 밤새도록 담가야 되는 알약 차이는 무엇일까요? 밤새도록 담가도 되는 알약은요, 틀니에 색깔이 묻어 있을 때 그런 색을 옅게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냥 5분 발포제는 그냥 사용하셔도 다른 모든 그 세균이라든가 그런 걸 제거하니까 너무 오랫동안 담가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입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맑은 물에다가 보관을 하는 틀니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주무실 때 깨끗하게 닦아서 맑은 물에다 보관하시고 틀니에 어떤 색깔이 침착되었다 할 때만 밤새도록 담가두시는 알약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식기세정액을 이용해서 틀니를 닦기도 하고요. 좀 전에 보셨다시피 틀니 세정제를 위해서 닦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틀니를 닦을 수 있는 치약이 나와 있습니다. 치약으로 닦는 걸 보여드릴게요. 좀 흔들어 주시고 요 틀니의 뒷부분부터 보여드릴게요. 틀니 뒤쪽에 굉장히 많은 음식물 찌꺼기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2번 정도. 거기 보이시죠? 지금은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있어서 제가 2번을 했는데요. 평소에는 1번만 하시면 됩니다. 이 거품을 이용해서 거품 틀니 치약을 이용해서 닦아보겠습니다. 항상 떨어뜨리지 않게 수건 위에서 손 가운데에다가 잡으시고, 자, 넓은 면을 한번 먼저 닦아볼게요. 뾰족한 부위로 구석구석 사이에 들어가는 부분을 좀 닦아주시고, 벌써 거품이 묻어있는 부분이 깨끗하게 닦여지는 게 보이시죠? 뒤집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손바닥 위에서, 아니면 여기 수건 위에서 닦아주시는데 손바닥 위에서 넓은 부분을 먼저 닦아주시고, 지금 여기는 음식물 찌꺼기가 너무 오랫동안 고여 있어서 잘 안 닦아지는데, 이런 부위는 좀 뾰족한 부위로 이렇게 구석구석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미끄러지지 않게, 떨어뜨려서 깨지지 않게 단단하게 잡아주시고, 씹어먹는 부위도 꼼꼼하게 닦아주시고, 자, 이쪽 부위는 이렇게 요런 끝에 부위하고 요 부위가 잘 안 닦이죠. 거품 치약으로 요 부위는 닦기가 어려운 상태로 세균이 치석도 달라붙어 있고 음식물 찌꺼기도 달라붙어 있어요. 이렇게 닦은 다음에 물로 살짝 헹궈서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알약을 이용해서 2번 세척을 하셔도 됩니다. 평소에는 깨끗한 상태에서는 거품 치약으로 매일같이 1번 닦아주시고, 일주일에 1번 정도 틀니 세정제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매일 하루에 1번씩 틀니 세정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닦은 상태를 물로 좀 헹구고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틀니를 사용하신 어르신께서는 아마 떨어뜨리셨나 봐요. 여기 보면은 앞쪽에 윗입술 아래쪽에 들어가는 부위가 깨졌습니다. 날카롭지요? 이 상태에서 입속에 집어넣으면 상처가 생깁니다. 맞지 않는 틀니를 오래 사용하고 상처가 지속적으로 생기면 구강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태와 또
치아하고 잇몸 사이에 틀니에 치석이 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집에서 아무리 칫솔질을 잘하고 틀니 세정제를 이용해도 제거할 수가 없거든요. 치과에 방문을 하셔서 수리를 받아보셔야 되는 그런 상태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매일 틀니를 주무시기 전에 빼서 꼼꼼하게 닦아 주실 때 3가지 방법, 틀니 세정제를 사용하는 방법, 식기 세정제를 희석해서 사용하는 방법, 거품 치약, 틀니 치약으로 닦는 방법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깨끗하게 닦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요 옆에 묻어있는 요런 세균막들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틀니를 끼고 계실 때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오염된 침 속에 세균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침이 식도로 넘어가지 못하고 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기도로 넘어갔을 때 흡인성 폐렴이 발생됩니다. 흡인성 폐렴이 발생되면은 아무 반응이 없이 계시다가 주무시다가 안 좋은 일을 겪게 되기도 하거든요. 틀니를 사용하실 때는 첫 번째 위생, 두 번째 잘 닦아내지 못할 때는 다른 도구를 이용하지 마시고 치과에 방문을 해서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고, 세 번째, 이 틀니를 사용하셨을 때 제대로 안전하게 씹을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닦은 상태에서 오늘은 이 컵 안으로 틀니를 집어넣어서 보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컵 안에 물을 충분히 넣고 2개의 틀니가 들어가도 이 물이 충분히 잠길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담아놓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틀니통이 없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내가 잘 세척을 잘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용기를 컵을 이용하셔도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틀니를 사용하고 틀니를 깨끗하게 위생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잘 먹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틀니를 비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서 아까 잘못 넘어가는 침이 흡인성 폐렴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평소에 틀니를 끼고 어떻게 식사를 하셔야 되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니를 꼈을 때 구역질이 난다든가 아니면은 자꾸 구토하고 싶은 생각이 난다든가 그랬을 때 제대로 씹지를 못하고 그냥 물만 꿀꺽꿀꺽 삼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틀니를 빼고 칫솔로 잇몸과 볼과 혀를 구석구석 닦아주시면 점점 좋아지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자극을 먼저 주신 다음에 깨끗한 틀니를 입속에 끼시고서 저를 보세요. 약국이나 치과에 가면은 이렇게 틀니를 끼고 씹을 수 있는 껌이 있습니다. 자, 틀니를 끼고도 씹을 수 있는 이 껌은 처음부터 틀니에 안 달라붙는 것이 아니고 근육에 힘이 없을 땐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틀니를 끼고서 씹는 훈련을 할 때 이 껌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껌은 입속에 바로 넣지 마시고 치과하고 약국에서 판매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틀니를 낀 상태에서 앞니를 사용해서 3번 잘라줍니다. 틀니로 껌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껌을 잘랐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점막에 자극을 주고 입술 이런 주변의 근육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틀니를 사용한 상태에서 앞니를 사용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로 사용하지 않는 근육 중에 하나가 송곳니가 있습니다. 틀니를 쓰거나 임플란트를 했을 때 껌을 송곳니 부위로 한 번 더 잘라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지요. 조금 남았으면 다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
틀니에 껌이 달라붙거나 임플란트 사이로 껌이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혀를 집어 올려서 볼 위로 달라붙거나 입 천장에 달라붙거나 또는 혀 아래쪽에 달라붙거나 볼 옆으로 달라붙는 경우도 있는데요. 혀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혀를 이용해서 껌을 댈 수 있으면 밑으로 몰아내게 떨어지게 하기 위한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가득 덩어리째 달라붙어 있다 하더라도 점점 혀의 힘이 키워지면서 틀니에 달라붙는 정도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씹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입술을 다물고 코로 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쪽으로 10번 씹어보겠습니다. 껌이 달라붙어 있는 상태라도 위아래로 움직여서 씹으면 코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입술을 담은 상태에서 침이 가득 고이면 꿀꺽 삼키죠. 그러면 입술을 다물고 있을 때는 기도가 열립니다. 침이 가득 고인 다음에는 식도로 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닫힙니다. 그런 다음에 껌을 반대편으로 옮깁니다. 다시 입술을 다물고 코로 호흡을 하면서 씹습니다. 그럼 코로 호흡을 하는 동안은 기도가 다시 열리고 껌을 다시 씹을 때 입술을 다물면은 침이 가득 고여서 다시 식도로 침을 꿀꺽 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오른쪽으로 10번, 왼쪽으로 10번, 20번씩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계속 기도가 열리고 닫히는 후두개의 힘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주무실 때 침이 무의식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안전하게 식도로 넘어가서 흡인성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껌 운동법으로 흡인성 폐렴 예방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씹는 훈련을 하셔서 음식을 먹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근육이 움직이게 만들고 침이 많이 나오게 해서 소화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씹기 횟수를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뇌에 인지 부분에 자극을 주는 것이 이 씹기 운동의 목적입니다. 트이를 꼈다고 해서 그냥 우물우물해서 넘기시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침이 많이 나오도록 씹으시고 입술을 담으시고 코로 호흡하는 자세를 키우셔가지고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도 예방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셔서 기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틀니 관리법 잘 들으셨죠? 틀니가 깨끗해야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맛있는 음식을 씹어가지고 안전한 상태로 식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는 반드시 빼놓으시고 끼고 있을 때는 깨끗한 상태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